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어려운 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리분들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자, 오늘은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크래프톤의 리포트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얼마이고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삼성전자 오늘 또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더 떨어질지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심라면 발암물질 검출. 마지막으로 이번 주는 진짜 어려웠습니다. 기리분들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맥주 한잔 하시고 이제 다음주 월요일은 휴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편히 쉬시기 바랍니다. 자,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021년 8월 13일 금요일입니다. 13일의 금요일이라 그런지 오늘 장이 좀 많이 안 좋았죠. 그러나 기리분들 가장 어두울 때가 동특이 바로 전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래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얼마 전에 진행되었던 20권 그리고 50권의 책 이벤트 기억나시나요? 그 이벤트 결과가 전부 다 공개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확인을 못하셨다면은 제 채널에 이렇게 들어와서 커뮤니티를 누르시면은 거기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당첨된 기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리고 당첨이 되지 않으신 분들에겐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더 많은 거를 준비하도록 할게요. 자,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 그리고 이제 3일 동안 쉬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장 또 안 좋았으니까 오늘은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를 누르시면은 저 기리세계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코스피를 보면은 야, 전세계 증시도 다 박살이 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어제 있었던 미국장은 또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다우 S&P는 3일째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고, 그리고 며칠 동안 빠졌던 나스닥 또한 어제는 0.3%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고용시장의 호재와 생산자 물가 부담을 저울질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장 초반에는 예상보다 높게 나온 7월 생산자 물가 부담에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이었으나 주간 실업급여 신규 청구 건수가 감소했다는 소식에 안도하는 움직임을 보여줬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날 상승세를 보여줬던 경기재개 관련주들은 이날 약세로 돌아섰으며 캐터필러, 다우, 보잉 등은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고 합니다. 반면 오랜만에 애플과 테슬라가 각각 2% 오르는 등 기술주들이 강세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우리 장에도 이 훈풍이 좀 불었으면 좋겠지만 반도체주인 마이크론 주가는 모건 스탠리가 메모리 시장 둔화 전망에 따라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면서 이날 6.3%나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아마 기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건 스탠리는 이날 겨울이 오고 있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서 메모리 반도체 업계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구간에 접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인 쿠팡 주가는 분기 손실 확대 소식에 이날 8%나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확인하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빠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장만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환율 상승과 그리고 반도체 이슈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환율은 제쳐두고 반도체만 조금 뒤에 다른 뉴스를 통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오늘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기다리는 게 삼성전자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요. 바로 삼성 SDI도 비슷하게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훈련하는 이재용 삼성 SDI 미국 진출 속도 실리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으로 반도체, 배터리 등 주요 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 진출 의사를 꾸준히 밝혀온 삼성 SDI의 계획이 구체화될지 주목이 된다고 합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3일 그러니까 올해 초입니다. 그때 실형을 받고 재수감이 되었고 207일 만인 오늘 풀려난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복귀하면은 삼성그룹의 대규모 인수합병 및 투자 계획에 시동을 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점유율 격차가 빠르게 벌어지고 있는 파운드리 사업 등이 가장 긴급한 현안으로 꼽히고 있지만 전기차 배터리 사업 투자도 빠른 시일 내에 걱정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삼성 SDI는 미국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꾸준히 밝혀왔다고 합니다. 국내 배터리 업체 중 미국의 생산 기지를 보유하지 않은 회사는 삼성 SDI밖에 없는데요. 2025년 발효되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무역협정으로 북미 지역에서 완성차 업체가 무관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차량 핵심 부품의 75% 이상을 북미산으로 채워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현지 배터리 공장 설립이 불가피하다고 하는군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은 이재용 부회장이 없이는 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라서 이 부회장이 석방된 후에 최종적인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투자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 플러스 삼성 SDI도 이렇게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소식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가장 관심이 깊은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보유하신 분들은 추매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고민할 수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주식을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은 지금 이제 몇 없는 저가 매수의 기회인지 이런 거를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죠. 한번 이 기사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기우제는 통할까?
자, 2007년 11월 26일 모건 스탠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보고서에서 메모리 사이클이 곧 정점을 찍을 것이며 낸드 플래시 가격 하락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고 디램 공급 과잉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낮췄다고 합니다. 당시 삼성전자는 목표 주가를 290만원 현주가 58,000원에서 280만원 현주가 56,000원으로 10만원 낮추고 투자 의견도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모건 스탠리는 2017년 11월 26일날 2018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암울하게 전망을 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러한 보고서가 나오니까 다음날 삼성전자 주가는 5% 넘게 빠지고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18조 원이나 날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삼성전자가 빠지니까 오늘 장처럼 전체적으로 해당일 25조 원의 시총이 날아갔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랑 완벽하게 비슷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때 모건 스탠리는 맞췄을까요? 못 맞췄을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리포트를 낸 후 1년가량 지난 시점에 실제 시장은 어땠을까? 모건 스탠리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018년 반도체 부분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고 하네요. 자, 2018년에 이렇게 상반기사의 실적이 양호하자 머쓱해진 모건 스탠리는 2018년 8월에 한 번 더 리포트를 냈다고 합니다. 그 제목은 내년에는 진짜 안 좋아질 것. 그래서 그때도 SK하이닉스 투자 의견 하향 리포트를 냈으며 2018년 8월 5일에 SK하이닉스 매도 의견을 담아서 목표 주가를 71,000원까지 낮췄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결국 지속적으로 모든 사이클이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2019년에는 2018년 사상 최고 실적의 풍선 효과로 시황이 좋지 않아 결국은 악화된 실적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를 두고 모건 스탠리 스스로는 자신들의 전망이 옳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면은 이게 바로 인디언 기우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외국계 증권사의 한 임원은 이런 것을 두고 인디언 기우제식 전망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참고로 인디언 기우제가 뭐냐, 비가 올 때까지 계속 비가 와라 비와라 비와라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비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때 커봐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와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보통 인디언식 기우제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일관된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한 번쯤 맞추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비꼬아서 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모건 스탠리의 주장처럼 2019년에 반짝 하락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2020년 그리고 2021년 이렇게 호황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2년 정도의 호황이 이어진 시점에서 모건 스탠리의 기우제가 다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2021년 8월 11일 바로 얼마 전이죠. 이틀 전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메모리 윈터 is coming 이러한 보고서를 내고 4년 전과 비슷한 한국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암울한 전망을 내놨는데요. 특히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모건 스탠리는 삼성전자가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 만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스스로의 진단을 뒤집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는 쭉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고위 관계자들에게 한번 물어봤다고 합니다. 실제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 실적이 나빠질 것 같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물론 기업에서는 나빠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어쨌든 그 답변을 보자면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나빠지는 징후가 없다며 시장의 우려는 과도한 것 같다라고 말했으며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모건 스탠리의 전망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내년 이맘때쯤 되면은 모건 스탠리의 전망이 틀렸을 것이라는데 동의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요 임원들이 2주 후에 모건 스탠리와 같은 전망을 예상하지 못한다면은 그게 오히려 뉴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한 사실 모건 스탠리가 메모리의 겨울을 전망하는데 인용한 대만 디램 시장 조사업체 트랜스포스에 대한 신뢰가 국내에서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소린가? 모건 스탠리가 이런 리포트를 발간할 때 트랜스포스의 시장 결과를 인용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신뢰가 국내에서 많지 않다고 하네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대만은 이미 디램 생산업체가 경쟁력이 떨어져 거의 문을 닫았었고 현물 가격의 변동에 따라 시장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정거래선 가격으로 세계 시장의 70%를 책임지는 삼성전자와 그리고 SK하이닉스를 전망하는 데는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는 업체라고 하는군요. 익명을 요구한 메모리 업체의 한 관계자는 누구나 예측은 할 수 있지만 누구 말을 더 믿어야 될지는 투자자들이 판단을 해야 될 것이라며 메모리 업체의 발언에 더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결국 밖에서 조사한 그런 시각이랑 그리고 안에서 조사한 그런 시각 그 두 개를 비교하면 당연히 아니 맞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 입장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제 이런 걸 바탕으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정말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금 전에 보시다시피 모건 스탠리는 2017년 말에 리포트를 내면서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런데 결국 확인하시다시피 그 호황은 1년 정도 더 갔습니다. 2018년까지 엄청나게 좋은 실적을 내놨죠.
그런데 실적을 보면은 모건 스탠리가 틀렸습니다. 하지만 주가를 보면은 모건 스탠리가 맞았는데요. 한번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2017년 말이 이렇게 빨간색 초입니다. 여기가 딱 고점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딱 1년 동안 주가가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적은 이렇게 사상 최고라는 걸 방금 전에 기사에서 확인하셨는데 이렇게 주가는 빠진 이유가 무엇인가? 그 부분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주가는 실적을 6개월에서 1년 정도 선행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오른다면 지금 현재 실적이 좋은 게 아니라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뒤에 실적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때 미리 주가가 오른다는 겁니다. 그 반대로 지금 현재 실적이 너무나 좋은데 주가가 떨어진다는 거는 이제부터는 실적이 안 좋을 걸 미리 예측해서 빠진다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 모건 스탠리는 반쪽은 맞췄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실적은 올라가긴 했지만 주가는 이렇게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방금 전에 보시다시피 2019년에는 실적이 안 좋았다는 걸 확인하셨는데요. 그런데 그때는 오히려 주가가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부터는 또 실적이 괜찮아질 걸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상황을 한번 봐야겠죠.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단기적으로야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제 하락에 거의 다 끝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는 거는 야, 이거 올해 말부터 그리고 내년 초까지 안 좋은 거 아니냐 이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미 차트를 보시면은 올해 1월 11일 날 고점을 찍고 그때부터 계속 내리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미 조정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올해 초부터 아니면 작년부터 삼성전자 주주분들이라면 완벽하게 다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8개월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 이미 주가는 실적이 조금 꺾일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주가 갑자기 급격하게 빠지는 거는 이제 그게 실제로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 충격에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잊어서는 안 될 거는 이미 이때까지 8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플러스 지난번에는 2019년 1년 내내 안 좋은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1년이나 빠진 걸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전문가들의 시각을 봤을 때는 물론 가면 갈수록 바뀔 수 있겠지만 예전처럼 1년 내내 실적이 나빠지는 그런 엄청난 조정을 받지는 않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단기적으로 한 2에서 3분기 정도 조정이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 이번에는 예전처럼 다운사이클이 길지 않기 때문에 주가 조정도 그렇게 길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빨간색이 1년 정도의 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딱 보시면은 노란색 이것도 1년 정도의 길이죠. 그런데 이걸 보니까 1년 동안 하락을 한다고 쳐도 이미 50%가 지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각으로는 1년 정도의 조정이 있지는 않을 거다 그런 시각이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 결국 D램 가격이 살짝 빠지더라도 내년 2분기부터 다시 반등을 한다면은 지금이 이제는 저점이 될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지금 무조건 풀베팅을 해야 되는가 그거는 조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주가가 쭉쭉 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떨어지는 칼날인데 이거를 무작정 잡는 거는 당연히 다칠 수가 있겠죠. 설령 오늘이 저점이고 다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바로 매수하는 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기리분들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 투자 심리가 매우 나빠져 주가가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1년이 지나서 지금 딱 보면은 야 역시 그때가 기회였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저점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기리분들이 그래 반도체 산업은 결국 좋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철저한 분할 매수로 우리가 저점을 잡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진짜 발목에서 잡아보겠다 그런 생각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만약 매수하신다면 단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냥 장기적으로 그래 배당받고 좀 더 버티면 결국 올라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보유 중이신 기리분들이 이거 손절 차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신다면 이미 조금은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리분들 어떠한 선택을 하시든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이야기가 조금 길었습니다. 다음 뉴스부터는 정말 빠르게 보고 빨리 끝내보도록 할게요. 삼양식품 9월 1일부터 라면 가격 6.9% 인상 이제 다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안 올리면 바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격을 올리지 않은 식음료 업체들이 있다면 결국은 올릴 거라는 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농심 해물탕면 수출 제품에서 기준치 148배 발암물질 검출. 자, 농심이 생산한 라면인 해물탕면의 유럽 수출용 제품에서 기준치를 최대 148배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돼 회수 조치되었다고 합니다. 자, 올해 1월 그리고 3월에 수출된 농심 해물탕면 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요. 농심 관계자는 국내 판매 제품은 수출 제품이랑 생산 라인 자체가 다르다면서 국내 제품에서는 이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이렇게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분석 중이라고 하는군요. 자, 이러한 뉴스가 나오니까 오늘 아침 농심은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빠졌었습니다. 저가가 29만 4천원까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결국 장 막판에는 이렇게 다시 슬금슬금 올리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자면은 농심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가슴을 쓸어내린 뉴스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넷플릭스 딱 기다려. 디즈니 플러스 2분기에만 1200만 명 모았다. 디즈니의 OTT인 디즈니 플러스가 지난 2분기에만 1200만 명이 넘는 신규 가입자를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딱 기다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디즈니 플러스는 1억 1600만 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시장 전망치인 1억 13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디즈니가 보유한 마블, 스타워즈 등을 비롯해 피터팬, 아기 코끼리 덤보 등 디즈니 고전 만화 영화가 디즈니 플러스에 독점 공급되면서 가입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넷플릭스는 14달러인데 여기에 비해 비교적 값싼 한 달 구독료 8달러도 가입자를 끌어들이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디즈니 플러스가 성장하고 있으니까 넷플릭스 위기론 또 거론되는데요. 실제로 넷플릭스는 지난 분기에 신규 가입자를 154만 명이나 모았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넷플릭스가 2억 900만 명 수준으로 디즈니 플러스의 2배에 달하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디즈니 플러스에 추월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하네요. 자, 다음입니다. 대형마트 가면은 항상 저녁 늦게 가시는 분들이 있죠. 저 길이 또 그 중에 한 명인데요. 그 이유는 마감 임박 할인 판매 때문인데 이제 편의점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GS 리테일은 당근마켓이랑 함께 마감 할인 판매 서비스를 최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마감 할인 판매는 GS25, GS 더 프레시 등 16,000여 곳의 매장에서 매일 발생하는 유통기한 임박 제품을 당근마켓 앱으로 알리고 판매하는 서비스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편의점은 삼각 김밥 그리고 도시락은 폐기하거나 자체 소화를 했었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당근마켓에서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고 물품을 거래한 것처럼 당근마켓 이용자는 주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마감 임박 제품을 검색 후 예약해 구입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이러한 뉴스가 나와서 DB하이텍이 엄청나게 움직였습니다.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 DB하이텍 매물로, 그러니까 지난번에 공부했다시피 어떠한 회사가 인수가 된다고 하면은 주가가 쭉쭉 올라가는 그러한 재료로 사용되는 거 기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DB하이텍이 팔리나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그리고 그거를 인수하는 것도 LX, 현대차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인수 후보로 거론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서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흐앙하고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DB하이텍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매각설 부인, 매각은 사실 무근이다, 검토를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공시해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는데 그 기대감을 다 반납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뉴스만 보고 투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만약에 시초가에 매수했다면 벌써 하루 만에 마이너스 10%에 가까운 하락을 면치 못했겠죠. 자, 오늘의 기업 두 개를 보고 빠르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톤 9월에서 10월 신작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하락한다면 매수 기회라고 하는군요. 신한금융투자는 글로벌 탑티어 게임사로서의 성장이 전망되는 크래프톤에 대한 목표 주가를 51만원으로 제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게임 신작이 있는데요.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출시될 예정이며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라고 합니다. 이 게임은 벌써 글로벌 사전 예약 수가 2,700만 명을 돌파해 최근 출시한 게임 중 가장 빠른 페이스라고 하네요. 그리고 신작을 반영한 2022년 영업이익은 1조 4천억 원으로 올해 대비 59%나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51만원으로 제시하며 그 이유는 주당 예상 순이익에 퍼 23배를 적용한 수치라고 합니다. 자, 이때까지 꾸준한 업데이트를 통해서 실적 안정성도 증명했으며 기대 신작 출시를 앞두고 있어 모멘텀도 충분하다며 수급 부담에 따른 주가 하락은 매수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9월 말 그리고 10월 초에 게임을 출시한다고 하니까 그 전에 만약에 주가가 빠진다면 그때는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한번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리포트 때문일까요? 오늘 주가는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6% 상승 중. 자, 마지막 뉴스입니다. 골프존 목표가 18만 5천원으로 신규 커버리지 개시. 신한금융투자는 골프존에 대해서 신규 커버리지를 개시하면서 국내에서는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 해외에서는 중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투자 의견 매수 목표가 18만 5천원을 제시했다고 하는군요. 자, 국내 골프 인구 증가에 힘입어 신규 가맹 출점이 이어지는 추세다. 2021년 6월에 가맹점 수는 1615개로 전분기 대비 5%나 늘어났으며 신규 가맹점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신규 하드웨어 판매 및 라운드 매출도 동반 증가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 거리두기 완화 시 영업시간 및 모임인원 정상화에 따른 라운드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 사업 고성장세도 눈여겨봤다고 합니다. 전체 매출액 대비 아직까지 비중은 적으나 향후 성장성이 돋보인다고 의미를 보였다고 하네요. 특히 중국 법인이 엄청나게 큰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현재 골프존은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14만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목표가까지는 아직까지 많이 남은 걸 확인할 수 있죠. 한번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제뉴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진짜로 장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